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발전기에서 전압이 유기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압이 유기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코일과 자석이 쇠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 주위에 자기력선, 즉 자석이 형성되어 있을 때, 지금 이게 자석입니다. 이게 자석이고, 자석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또 물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코일이 위치 1, 2, 3, 4 어느 한 곳에, 즉 위치 1, 2, 3, 4 어느 한 곳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그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와 같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dt분의 d파이 이코로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dt분의 d파이 이퀄 제로이면 파라데이의 전제대 법칙에서 E 리콜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여기서 이 결과가 0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코일에는 어느 코일이 됐건 전압이 유기되지 않습니다. 옳고요. 그런데 이 코일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번 위치에 있던 이 코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다거나 또는 4번 위치에 있던 이 코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되면은 그때 그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변화하죠. 즉 그렇게 되면은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파이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라데이 전제도 법칙에 의해서 이 리콜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볼트만큼의 전압이 코일에 유기가 됩니다. 결국 코일과 자석이 쇠기한다는 것은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 아닌 것, 즉 dt분의 d파이가 0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좀 올리고요. 자, 그러면 이젠 본격적으로 발전기에서 전압이 유기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dt분의 d파이가 0이 아닐 때 코일의 전압이 유기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코일, 즉 인덕턴스예요. 모든 코일은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기계계통에서의 질량과 그 물리적 특성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질량을 가진 물체는 운동속도, 자신이 운동하는 운동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즉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덕턴스를 가진 코일은 자신을 관통하는 자석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신통한 성질이에요. 코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손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코일 이렇게 감아놓은 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냥 감아놓기만 하면 그 코일은 이런 인덕턴스를 가지게 돼요. 좀 올리고요. 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운동하고 있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수십억 년 동안 지금 그대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일이 가지고 있는 요 인덕턴스라는 것은 자신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이 증가하면 코일은 자신이 전압을 유기해서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 전류가 암페어의 오로나사 법칙에 따라서 만드는 자석이 증가하는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상쇄시켜서 자신을 관통하는 자석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이 감소하면 코일은 자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전류를 흘리기 위한 전압을 유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이 변함에 따라서 코일에 어떻게 전압을 유기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일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되면은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이 증가할 때 코일이 어떻게 전압을 유기하는지 그거를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코일에는 관통하는 자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석을 하나라고 하긴 좀 말이 어폐가 있군요. 자석의 단위는 웨버를 쓰죠. 웨버. 그래서 요거 한 줄을 1웨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웨버의 자석만 관통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2웨버의 자석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코일은 원래 하나만 있었으니까 난 하나만 있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웨버의 자석을 만들어서 늘어난 이 웨버의 자석을 이 웨버의 자석이 상쇄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자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페어 오르나서 법칙에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전압이 유기돼가지고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표시한 요것이 뭐 건전지나 축전지를 표시한 게 아니라 이 코일 자신이 유기한 전압을 표시한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3웨버의 자석이 이 코일을 관통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어가는 상황을 보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또 이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코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3웨버가 있었으니까 나는 3웨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해서 자기 자신이 이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런 전압을 유기해가지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이 변화할 때 코일이 전압을 유기하는 본질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일은 자석이 증가할 때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또 감소할 때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증가할 때는 감소할 때는 증가. 완전히 청개구리 같죠. 항상 반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파라데이의 전자의도 법칙 E 리콜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다 할 때 여기에 요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닫고요. 올리고요. 이런 현상은 발전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발전기 코일이 그림 1의 위치에, 즉 그림 1은 이겁니다. 정지해 있다면, 가만히 정지해 있다면 그때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최대가 되겠지만 이 양쪽에 이 N극, S극이 이렇게 있을 때 자석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코일이 이런 식으로 그 자석의 방향에 수직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관통하는 자석의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은 자석의 양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코일은 전압을 유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압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코일이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해서 그림 1의 위치에 있다가 그림 2로 왔어요. 즉 요 코일이 이렇게 회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일이 요 위치로 오게 되면 이때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은 제로입니다. 0이에요. 자석이 여기서 오다가 이 코일 여기 가서 부딪히는 건 있을지 몰라도 자석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관통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즉 그림 1의 위치에서 관통하는 자석이 최대였다가 그림 2의 위치에 와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요 코일이 이만큼 90도 회전하는 동안에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그만큼 변화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dt분의 d파이가 0이 아니 돼요. 그리고 요 그림 2에서는 지금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이 0이었는데 그림 3으로 오게 되면 또다시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최대가 돼요. 그랬다가 또 90도 더 돌아서 그림 4의 위치로 오게 되면은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또 제로가 돼요. 물론 이 그림 4에서 다시 그림 1로 가게 되면 그때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점점 늘어서 또다시 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코일이 지금 이렇게 내가 화살표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는 한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계속 변화하고 결국 계속해서 dt분의 d파이 이코로 제로가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일이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는 한 이 코일은 자석과 계속해서 쇠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전기자 코일이 회전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 전기자 코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N극, S극이 있으면 자석은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이 안에서 지금 전기자 코일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동안 이 코일에는 계속해서 전압이 유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건 지금 코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상 발전기의 경우가 되겠고 이거를 기항에 돌리는 거 코일을 3개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3상 코일을 만들어서 즉 요것이 A상, 요 파란 건 B상, 또 빨간 건 C상 이렇게 코일을 3개를 각각 120도씩 각도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그걸 돌리면은 이렇게 돌려요.
그럼 이번에는 삼상 코일에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전압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로 삼상 코일에 관계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이 A상, C상, B상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요거는요 내가 만들었어요. PVC 파이프 잘라가지고 거기다 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무튼 실제로 발전기 안에서 삼성 코일이 회전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 발전기에서는 이와 같이 전기자 코일을 회전시키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자 코일을 회전시키지 않고 이 계자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즉 계자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N극, S극이 있는데 이건 전자석이거든요. 전자석이니까 여기에는 이런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에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흘러야 이것이 전자석이 되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감아놓은 코일, 이걸 우리는 계자 코일이라고 합니다. 계자 코일. 그러면은 이 전기자 코일과 자석이 쇠교해서 전기자 코일의 전압이 유기되게 하는 방법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먼저대로 이 자계 내에서 이 전기자 코일을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전기자 코일은 가만 놔두고 이 계자 코일을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코일과 자석이 쇠교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계자 코일을 밖에서 회전시키는 거는 경제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계자 코일을 밖에서 회전시키지 않고 안에서 회전시킵니다. 계자를 안에 넣으려면은 사진으로 된 전기자 코일을 가지고는 알아보기 쉽게 그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여기다 내가 삼상 전기자 코일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즉 요렇게 요거 그리고 계자 코일을 안에 넣기로 했으니까 밖에 있는 거를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삼상 코일 사진도 코일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 사진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일만 남았죠. 그럼 이렇게 코일만 남은 데다가 그 안에다가 계자 코일을 이렇게 그 안에다 넣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전자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안에서 계자 코일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계자 코일이 밖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계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은 밖에 있는 이 전기자 코일들하고 쇠결을 해서 이 삼상 코일에는 각각 전압이 유기되게 됩니다. 이건 닫고요. 결국 발전기 코일이 회전해서 그림 1, 2, 3, 4의 위치로 변화할 때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은 1, 2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여기서 이리 올 때는 감소하고 2, 3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여기서 이리 올 때는 증가하고 또 3, 4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3, 4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또 4에서 1로 갈 때는 증가하고 4에서 1로 갈 때는 다시 증가하고 하는 걸 반복해서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양은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코일 즉 발전기 전기자 이때 그걸 전기자 코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런 식으로 갖다 놓은 요거를 우리는 전기자 코일이라고 말을 해요. 요 발전기 전기자 코일에는 계속해서 전압이 유기되게 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